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보다가 잠을 설쳐가지고 어제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냥 몸이 너무 찌뿌드하고 몸이 불적해서 어제 방송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개표하는 거 다 보셨겠지만 정말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참패를 했습니다. 보수측이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요, 동쪽 있는 쪽으로는 저 부산까지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됐고, 이쪽 서쪽, 우리나라 서쪽 있는 데는 인천부터 목포 있는 데까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당선됐어요. 뭐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한 예측을 봤을 적에 여러분들도 놀랐겠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87석에서 105석까지 국민의힘이 되고, 민주당은 187석에서 200석까지 195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번 22대 국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참신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출마하고, 그 가운데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당선돼서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랐었습니다. 너무 정쟁에 일삼지 말고 그저 여당에 있는 행정기관을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이 정말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그리고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이 선진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 정치권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참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당선된 사람들은 여하튼 국민들이 선출을 했으니까 당선된 것이고, 당선된 사람들한테는 축하를 하고, 낙선한 사람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려서 더욱 분투해서 다음번 국회에서는 꼭 좋은 성적이 있기를 저는 이렇게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국회의원 면면을 보면서 참 운동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한 것 같아서 22대 국회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이제 가야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SNS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한심한 일입니다. 우선 이번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선거에 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의혹이고 수사받고 뭐하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딸딸 뭉쳤습니다. 반면에 보수당이라고 하는, 우파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분산됐어요. 분산.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정치 경험도 구의원도 한 번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저 검찰로서 일평생 검찰에 수사하는데 공무원의 일을 쭉 하던 사람이 정치권을 수학에 계산하듯이 계산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에요. 저는 뭐 여야가 많고 뭐 적고 뭐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문재인이가 국가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국가의 빚을 뭐 460조나 되는 돈을 갖다 빚을 지게끔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5년 단임이라는 단임은 끝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3년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5년 단임 같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야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도 하고 제시도 하고 정책도 개발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안도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 우리 어린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1대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 그저 흔들고 그저 발목 잡고 무슨 탄핵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한번 맛을 들이더니 탄핵이 무슨 누구네 이름같이 막 부르고 그래요. 이거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저 정쟁에만 일삼는 그런 정치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말을 좀 해요. 내가 전에 방송 많이 했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그 당시 107명인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벙어리 국회의원들 아니냐고 했어요. 벙어리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국회에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라요. 뭐 어떤 문제 인허거리가 잡혀서 그러는지 뭐한지 참 그때도 참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22대 국회는 여하튼지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상을 해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밥값을 톡톡히 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수 측에 지금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 말이 많습니다. 말 들을 만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도태우 그 변호사라든가 장해찬 청년 인재를 둔 사람 경선에서 공천까지 받았는데 왜 그 공천을 취소시킵니까?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그게 민주국가예요. 대통령 40인이 친구였던 석정현 그 변호사도 그냥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경률이가 한다는 얘기예요. 김경률이. 여하튼지 저는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톡톡히 대가를 치렀는데 그 치른 이후에 그 결과는 국민들이 다 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다 그걸 받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저 사퇴하고 사과하고 물러나면 끝납니까? 무엇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무엇으로 갚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까? 저는 참 앞길이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솔직히 제가 나가도 이렇게는 만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갈 길이 태산같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이러는 가운데서 늘 입 빠른 소리라는 전 대통령 후보도 나왔던 당대표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홍준표, 한동훈의 문재인 믿고 짓밟던 애, 난 그렇게는 안 산다.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로는 한동훈의 대선배죠. 한동훈 국힘 동시 비판,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나 치냐. 대한민국 특권층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 좋더냐. 홍준표 시장의 그 참 쓴소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와 관련해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돼 우리를 모질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을 함께 비판했다. 요는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꼴불위원들이었죠. 소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있었습니까? 다 그래도 세월을 익히고 경륜을 쌓은 그런 분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말이죠. 자진해서 그냥 출마를 포기하라고 하고 그렇게 공산당 하듯이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치도 물 흐르다가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노예 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면서 자립, 자강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안 하고 새털같이 가벼운 세론 따라 셀럽된 대한민국 특권층 1% 밑에서 찬양하며 사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로 참여했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홍 시장은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내심으로 산다. 내심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건 내 숙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다워요. 한편 홍 시장은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 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셀카만 찍었다.
지난 11일에도 홍 시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역대 어느 정권이 대권놀이를 저렇게 빨리 시작했느냐면서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속에서 셀카 찍는 것뿐이었다. 그게 국민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 총괄 지휘를 하게 한 국민의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며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고 깜도 안 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향후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 대구시장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총선 후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선 나올 때부터 일회용으로 총선이 끝나면 황교안처럼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주 홍 시장이 가시도 친 말, 바른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홍 시장의 그 말하는 걸 쫙 보면서 참 그래도 할 말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홍 시장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끝나서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그 선관위에다가 그 회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관위에서 보전받는 사람들은 보전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기간까지 그저 4월 이내까지 서로 잘잘못을 이렇게 따져보고 잘잘못을 비교하고 앞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정리되고 잔압된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저 몸으로 막고 다리로 막고 머리로 막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됐으니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당대표는 정말 경륜이 있고 정말 전투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이 보수당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물어본다면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그분들 중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어떤 정에 이끌리지 말고 지역 학연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 후손들을 보고 나는 당당히 진짜 옳은 말을 했노라. 나는 옳게 살았노라. 나는 옳게 살다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살이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봄은 점점 깊어갑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초여름같이 덥더라고요. 물에 뛰어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은 그저 덧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저 꽉 그냥 매여 있는 그저 옛날 구태한 정치가 묶여있는 이 나라 정치는 언제나 세계 인류 정치 집단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물음표입니다. 그것이 퀘션 마크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주광TV의 권주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